인문사회 총연합회는요, 전국의 인문학 분야하고 사회학 분야의 학자들이 모두 모인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립한 지가 한 3년 됐고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제 발전하는 중인데요.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최인성 교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전체 사무총장님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문사회 총연합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인성 교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최 선생님이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공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간단히 PPT 몇 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행사니까 지루한 얘기 되지 않도록 짧게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좀 남겨주시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요즘 그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하죠. 방금 부총장님께서도 인공지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공감 능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방금 또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인간이 담당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한자 그대로 보면 함께 느낌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용서하다 할 때 그 서자를 한자를 보세요. 같은 여자와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같은 느낌을 갖고 생각을 같이 하면 그게 바로 공감이죠. 그리고 같은 느낌을 가지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같이 행동할 수가 있고 그렇죠? 상대를 위로해 줄 수가 있고 힘을 합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 사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들 굉장한 공감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예, 다음 페이지로. 근데 이제 이 시대의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얘기했다는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그 근육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근육을 일했고 사람들이 가축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수고를 가축들이 많이 대신했죠. 그래도 인간의 근육을 하는 노동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는 인간들이 머리로 일을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법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 머리로 그 노동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발전하니까 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훨씬 더 책도 빨리 읽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 장을 찍어도 인공지능이 더 정확히 판도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은 한계가 있는데 걔는 전 세계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전문가들, 두뇌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달라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가슴으로 일을 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역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뭐 가령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한다 할지라도 위로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한테 여기 사회복지를 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사람의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빨리 병을 낫게 하는지 뭐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낫게 하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즘은 그 협업이라 그러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분야만 알면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 공감 능력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힘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공감 능력의 첫 번째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공감 능력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같은 이런 그 시민들 아닙니까? 배려하고 소통하고 화하는 이런 시민들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잘 사는 세상이죠. 내가 질 높은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를 하게 해주고 삶의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사는 세상은 지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중국 문학이거든요. 잠깐 중국 옛날 요 책들이요. 명자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민이 가장 귀하고 종묘사직이란 건 어떤 국가 관련 이런 걸 말하겠죠. 정부 이게 그 다음이고 임금은 소중하지 않다. 그러므로 평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임금이 되고 임금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 제후 정도는 요즘 같으면 아마 도지사부터 될 겁니다. 그리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대부는 이제 시장 분수급이겠죠. 그 결국은 민심을 얻어야만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왕이라 그러고 사람들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왕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패자다.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린 자는 왕의 자격이 없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왕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명자고요. 명자보다 조금 더 바로 늦게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순자는 저런 말 했습니다. 임금은 배고 평민이 물이다. 물은 배를 자기 위에 띄워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사못을 박을 때 보면 어떨 때는 나사못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보면 조금 더 그 나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